곧이어 우리의 삶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 사는 세상이 방송됩니다. 우리 사는 세상.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4월 6일 일본 정부가 외교 청서를 발표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지난 3월 하순 일본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공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도발적 조치가 나와 한일 관계는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를 열어 올해 외교 청서에 지역별로 본 외교 한국편에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명기했습니다. 올해 외교 청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부분은 지난해와 같지만 독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 강화에 항의해왔다는 기술이 추가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항의에 나섰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외교청서 발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감 표명과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주한 일본 대사관의 참사관을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외교부가 일본의 외교청서와 관련돼 대변인 논평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식품의 해외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식품 한류 바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1분기까지 18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2% 증가했습니다. 이는 엔화 강세 영향과 일본 지진 여파, 한류 문화 확산 등이 맞물린 효과로 분석됩니다. 올해 1분기까지 신선 농식품 수출이 2억 5,250만 달러로 지난해 1분기보다 27.5% 늘어난 것을 비롯해 수산식품은 5억 3,710만 달러로 13.5%, 가공식품은 10억 2,910만 달러로 6.7% 각각 증가했습니다. 1분기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이 3.1%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성장인 셈입니다. 품목별로 보면 신선식품 중 김치는 지난해 1분기 2,350만 달러에서 올 1분기 2,830만 달러로 20.2% 증가했습니다. 파프리카는 연초 엔화 강세와 국내 생산량 증가로 2,380만 달러치를 수출해 전년 같은 기간보다 71%나 늘었으며 배 89%, 토마토 100.5% 각각 증가했습니다. 수산식품 중에는 미역 수출이 83.7% 늘어난 것을 비롯해 오징어와 김 수출이 각각 52.6%와 41.7% 늘었습니다. 미역은 일본 지진 이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머릿속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스캐너가 미국 의료장비업체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임상실험에 참여한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도 이 장비를 극찬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뉴로비질사는 뇌파 해독 장비 아이브레인 개발을 완료하고 정확성을 확인하는 최종 실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브레인은 장비에 부착된 3개의 전극을 통해서 특정 개념을 떠올릴 때만 나타나는 단일 전극 뇌파의 패턴을 기록한 뒤 이를 해독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읽어내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개발진은 장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여름 스티븐 호킹 박사에게 시험 착용을 권유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첫 시험 착용 후 정확성에 만족해하며 이번 개발이 루게릭병뿐만 아니라 파킨슨병 같은 중추신경계 환자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이브레인은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면증, 우울증, 자폐증, 정신분열증 등의 뇌질환 치료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부산 반여동 3호 초등학교는 할머니 24명이 참석한 성인 한글 교실인 샛빛 교실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52세에서 90세로 6.25 전쟁과 경제난 등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노인들입니다. 90세로 학생 최고령인 배옥연 할머니는
주위 사람들에게 까먹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다며 열심히 배우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75세의 신한이 할머니는 6.25 전쟁으로 초등학교 3학년 때 학업을 포기했고 박출자 할머니는 일본에서 살다가 돌아와 한글을 배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학생들은 10개월간 매주 화수요일 총 160시간 수업을 받으며 교재와 간식 등은 전액 무료입니다. 세상 확대경. 안녕하세요. 박경찬, 이혜민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3,000개의 언어가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 하나의 언어만을 사용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민족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 통일을 이루기 위한 큰 열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남북 분단 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정치와 언어 정책의 차이, 그리고 교류의 감소 등의 이유로 점점 더 언어의 차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상 확대경 시간에는 남한과 북한, 북조선과 남조선의 언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네, 먼저 언어의 쓰임이 얼마나 다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배움의 기초죠. 교과서의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한 지문입니다. 남한어로 들려드릴게요. 일남이는 고기를 잡느라고 물에 흠뻑 젖은 바지를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내려다보았다. 야, 너 물고기고 뭐고 어서 바지나 짜입어라. 괜찮아. 난 오늘 물고기를 꼭 잡아야 해. 못 잡으면 허풍쟁이가 되거든.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나요? 이번에는 북한 언어로 들려드릴게요. 일남이는 고기를 잡느라고 물참봉이 된 바지를 어기막혀 내려다보았다. 야, 너 물고기고 뭐고 어서 바지나 짜입어라. 일 없어. 난 오늘 물고기를 꼭 잡아야 해. 못 잡으면 꽝포쟁이가 되거든. 같은 내용의 말인데 서로가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물참봉은 남한에선 물에 흠뻑 젖은 바지, 어기막혀서는 기가 막혀서, 그리고 광포쟁이는 허풍쟁이, 일 없어는 괜찮아인데요. 이렇게 단어의 쓰임이 다를 뿐 아니라 북한에서는 뭐뭐하고라고 쓰지만 남한에서는 뭐뭐하고라고 쓰듯 연결어의 차이도 보입니다. 이 한 토막의 대화 내용에 담긴 상당한 언어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통일을 위해 언어의 준비 또한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그 차이를 줄여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남북한 언어의 차이를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 발음을 살펴보면 북한은 수도인 평양말 중심의 문화어, 남한은 수도인 서울말 중심의 표준어입니다. 다음은 다른 언어 정책으로 발생한 발음의 차이인데요. 남한에선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반면 북한에선 적용하지 않습니다. 두음 법칙이라는 것은 발음하기 어려운 음을 첫소리에서 피하려는 법칙인데요. 그래서 문장 맨 앞음에 니을이 나올 경우 니은이나 이응으로 바꿔 발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한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돼 노동, 여자, 요리집이라고 발음하고 북한은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 여자, 요리집이라 발음합니다. 또 어휘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어와 표준어의 어휘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요.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고유어를, 남한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말의 주체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북한에서는 한자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많이 바꿨는데요. 남한의 국어 순화 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고유어들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한과 다른 단어들입니다. 예를 들어 남한의 냉면을 북한에서는 찬국수, 북한의 조선 그림은 남한에서는 인물화, 북한의 갑작바람을 남한에서는 돌풍이라고 씁니다. 둘째, 정치적 요소가 가미되면서 의미가 변화된 단어가 있습니다. 북한의 동무는 이념이나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이란 뜻이, 남한에서의 동무는 친한 친구를 뜻할 때 쓰입니다. 셋째, 남한은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반면 북한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 쓰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아이스크림이라는 외래어를 남한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북한에서는 얼음 보송이라고 사용하고 비스킷은 바삭과자, 노크는 손기척이라고 사용합니다. 넷째,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단어들입니다. 아마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롭다라는 어휘는 북한에서는 꺼리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괜찮다의 뜻이지만 남한에서는 소용이나 필요가 없다, 걱정하거나 개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또 신사라는 어휘는 남한에서는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은 사람을 가리키지만 북한에서는 말쑥한 차림을 하고 거드름을 피우는 남자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보니 남한과 북한 사이에 꽤 큰 언어의 차이가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북 공동편찬위원회가 꾸려져 추진하고 있는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 등 이 간격을 좁혀가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구한말의 민족 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박은식 선생은 민족의 열은 언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말이 점점 달라지고 있지만 남북한이 같은 말을 사용한다면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통일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 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감당할 민족이 되리라 믿습니다. 남북한 언어 비교를 함께했던 세상 확대경, 다음 주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우리 사는 세상을 들으셨습니다.